명분을 쫓던 조선 성리학의 흐름을 바꾼 실화기념 실사구시. 성호 이익과 다산 정약용으로 이어지는 조선 후기 실학의 흐름 맨 앞에 반개 유형원이 있다. 반개수로 장장 19년에 걸쳐 저술되면서 당대의 문제점과 대안을 보여준 국가경영론. 유형원을 우리가 실학의 비조, 그러니까 비조라면 창시자죠. 실학의 비조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반개수록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 후기의 실학자들은 모두 다 이 반개수록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반개수록에서 나온 여러 가지 토지 제도들을 보면서 나름의 이 토지 개혁론을 제시했던 것이죠. 부안 땅 우반동. 유형원이 반개수록을 쓰면서 20여 년을 살다 생을 마감한 곳. 유형원은 청백리 정승을 배출한 한양 명문가 출신이었다. 그런데 왜 벼슬에 나가지 않고 먼 부안 땅의 선비로 생애 후반을 보냈을까? 유형원은 조부스라에서 외숙 이원진과 고모부 김세렴에게서 학문을 배우며 성장한다. 유형원의 나이 15세는 병자호란이 일어난다. 임진왜란을 겪은 지 40여 년이 겨우 지난 때였고 조선의 임금은 남한 산성에서 청태종에게 309 고도의 굴욕을 겪는다. 병자호란은 어린 유형원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국가가 이렇게 치욕을 겪고 백성들이 어떤 이런 고통에서 신음하는가? 그런 문제의식을 어렸을 때부터 가질 수 있었던 거죠. 30세의 청년이 된 유형원은 모친과 조부모를 차례로 잃어 지친 상태로 폐병까지 얻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32세 때는 가소를 이끌고 전라도 부안의 우반동으로 이주한다. 부안은 이제 조상 대대로 유관 때부터 내려온 사폐지, 그러니까 임금이 하사한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직의 꿈을 버리고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쪽 부안으로 내려가 있었고요. 부안에 내려가서 본격적으로 이제 국가 제도 개혁안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이제 집필 작업에 들어가는 거죠. 예부터 변사는 세상의 환란을 피할 십승지 중 하나였고 우반동은 우반십경이라는 시문이 있을 정도로 풍요거리가 넘치던 곳이었다. 유형원은 우반동 산 중턱에 반개서당을 짓고 본격적으로 반개수록 저술과 후학에 몰두한다. 부안의 제자 김석영은 그의 저서 담계유고에서 스승 유형원의 부안 생활을 담백하게 전하고 있다. 우반동은 유형원에게 삶의 공간이면서 반개수록에 담긴 사상을 완성하는 데 실제적인 참고가 되었다. 유형원은 여행을 즐겨 이미 함경도, 충청도, 금강산 등을 다닌 후 35세 때 동국여 지지를 썼고 우반동에 와서도 호남과 영남 지방을 답사했다. 그렇게 조선 각지를 돌며 유형원이 깨달은 것은 조선 사회의 불공정함이었다. 이 국가의 제도가 여러 가지로 잘못되어 있었구나. 국가 제도를 개혁을 해서 국가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해서 국가가 제대로 기능을 해야 된다. 바로 그런 고민의 결과가 반개수록이고요. 반개수록의 핵심 내용은 토지를 모두 국유화한 다음 백성에게 공평하게 재분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금이나 균역을 실시하자는 공전제이다. 부안이 자리한 전라도는 당시 곡창지대로 조선시대 토지제도의 모순을 잘 관찰할 수 있는 곳이었다. 유형원은 정확한 농지 면적을 계산하기 위해 따로 자를 사용하기도 했다. 반개수록 저술은 유형원의 나이 31세에 시작해 49세에 완성되었고 3년 후 부안에서 생을 마감했다. 반개수록은 몇몇 학자들이 주목했지만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우월하다는 평도 들어야 했다. 그러다가 영조 때 승지 양득중이 경연에서 강론할 것을 요청하고 점차 중요성을 인정받아 마침내 저술 100여 년 뒤에는 국가에서 간행하기에 이르렀다. 치면은 담원 홍대웅이라든가 연암 박지원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세서, 그러니까 세상을 경영하다, 국가를 경영하다 그 경세를 위한 대표적인 저서는 반개 유형원의 반개수록이다 이렇게 꼽을 정도로 이렇게 이 영향을 주거든요. 유형원이 반개수록에서 강조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처지와 능력에 맞게 일을 하고 공정한 대가를 받는 사회다. 공정은 유형원 탄생 400년이 돼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개념으로 부안 우반동에 살면서 세상을 기획했던 유형원의 저술은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